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9번 이류 위험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요거 이제 법에서 나오는 정의거든요. 가연성 고체에 대한 정의인데, 가연성 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일단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죠?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충격에 대한 건 따로 안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 문제로 한번 살짝 체크를 해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법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위험물법상 정의에서 1류부터 6류까지 정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셔라. 근데 이제 학개론만 공부를 하시는 이제 특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셔라 라고 해서 제가 낸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요 10번 요런 정의는 학개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요 문제는, 그죠? 그래서 법규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보셨을 거고, 학개론 하시는 분들도 제가 학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정의는 꼭 알고 가셔라. 황에 대한 정의라던가 철분에 대한 정의, 또 금속분에 대한 정의, 또 인화성 고체에 대한 정의. 그죠? 그럼 황에 대한 정의는, 자, 순도가 몇 프로? 60%.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얘네들이 일단 잘못된 거고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 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성 등 불형성 물질과 수분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철분이람은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메타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건 뭐한다? 제외. 이거 포함으로 잘 바꾼다 그랬죠. 금속분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그리고 또 여기 가보면 150 마이크로메타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또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건 뭐한다?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4번.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하면은 위험불법성 정의에서 이 정도 여러분들 정의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인화성 고체에 대한 정의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몇 도 미만인 고체를 얘기한다? 40도 미만인 고체를 얘기한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류 위험물의 성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이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일단 특징이 얘죠. 그래서 얘는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연소가 굉장히 빠르고 연소가 굉장히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 가보면 산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죠? 이미 그래서 1번이 끝난 거고, 2번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했을 때 물과 접촉했을 때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애도 있죠.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분해하고 주변 가연물이 혼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가 있어야 돼? 산소가 혼합하고 있어야지. 가연물이 있어봤자 산소가 있지 않으면 불이 안 나잖아요. 점화원도 있어야 되고. 그죠? 네 번째, 자신은 불연성이나 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옳은 건 몇 번이다? 우리 3번이다 라는 거. 3번이다 라는 거 한번 또 찾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로 옳은 거 찾아주셔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성 물질로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위험물은 그랬어요. 1류, 2류, 1류, 5류, 2류, 6류 나와 있죠? 자, 얘 혼자보다 가연성. 얘하고 얘는 보다 산화성. 그죠? 얘는 이름이 뭐다? 자기 반응성. 내부에 뭐를 포함하고 있다? 얘는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류 위험물의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류 위험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연성 고체다. 그럼 이류 위험물에 우리가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 이제 황이라던가 정린이라던가, 그죠? 이런 애들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맨 위에 있었던 애들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철근마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인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호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지금 뭐를, 취급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그럼 여기 갔을 때 환원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아니죠.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해야지. 이거 우리 몇 번 풀어봤잖아요. 철근마는 산 또는 물의 접촉을 피한다. 연소 시 유독가스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용기 파손이나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게 벌써 1번으로 바로 고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다음 14번. 이것도 가연성 고체의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이런 정린 있죠. 정린. 황이나 이런 정린 그리고 인화성 고체 얘네는 주수가 가능하지만 그죠? 나머지는 주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황과 정린은 물을 주수하여 소화한다라고 했었고, 그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은 마른 모래에 의한 제식 소화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얘도 맞는 얘기죠. 금속분 아예 안 된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죠? 인화성 고체 주수 소화 가능하다 그랬죠. 인류는 무기가산화물은 또는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은 그죠? 얘는 주수 절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주수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 얘는 절반이 섞여 있어요. 반반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마찬가지 15번 요런 문제. 주수 소화가 가능한 거 찾으래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철근만 빼고 이거 정린 찾아주셔야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화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 16번입니다. 다음 중 제1류 위험물의 예방 대책 및 진압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철근만은 물로 주수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인화성 고체가 특이한 게 뭐냐면 얘가 화기 주의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이 화기 엄금으로 갑니다. 금속분은 물 또는 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그죠? 저장 용기를 밀폐하고 대부분 밀폐하고 누출을 방지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다. 대부분 화기엄금으로 표현을 하더라라는 거. 제가 그래서 게시판 주의사항은 제가 그 해설에 다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17번입니다, 여러분들. 17번. 삼류 위험물이네요. 그럼 삼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 발화성과 얘가 들어있더라. 얘는 제가 얘라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물질들이 이런 애들. 맨 위에 10kg짜리 있었고 그 밑에 황린 있었죠. 맞죠? 그리고 뭐 밑에 가보면 이제 50kg짜리 300kg짜리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칼라알킬에 뭐 황린에 맞습니까? 요런 애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갔을 때 일단 얘네들은 물을 가까이 하여 보관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금수성 물질인데 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초기에 건조사나 건조분말로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소화할 수 없다가 아니고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없다가 아니고.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는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가스들이 이제 뭐 수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맞죠? 대부분 수소가 나올 수도 있고, 물을 뿌렸을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가스들, 뭐 메탄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정리를 또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보면, 물과 접촉 시 산소가 발생한다 라고 했잖아요. 산소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가 발생한다고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 금수성 물질을 주스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스를 여러분들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시험 문제가 또 제가 잘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류 위험물에 가보면 3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대체로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것과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물질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므로 공기 또는 물과 접촉 시 발열 및 발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황리는 공기 중에 자연 발화하지만 물과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으므로 물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금수성이 없는 물질이 있었어요. 걔가 이제 이름이 뭐냐면 황린이었죠. 얘는 뭐만 있다고요? 얘만 있습니다. 그죠? 뭐만 존재해요? 자연 발화성만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제 발화점이 몇 도기 때문에 34도기 때문에 상온에 두면 자연적으로 액화되어 자연 발화된다 그랬죠. 그치?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칼라 알킬,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물보다 무겁고, 나머지 분명은 물보다 가볍다. 자, 대부분의 위험물. 자, 3류는 모든 위험물이 대부분 다 물보다 무겁다 그랬죠? 근데 이 중에 얘네들은 가볍더라. 그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설명이. 그럼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됐나요? 네. 19번. 다음 중 물속에 저장해야 되는 물질은 그랬죠? 이거 뭐예요? 황린.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황린.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 방금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20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으로 운반 용기에 화기염금을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화기염금 표시를 해야 돼요. 그죠? 이류 중에 인화성 고체는. 나머지는 화기주의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화기주의예요. 사류는 인화성 액체라고 되어 있죠. 얘 무조건 화기염금. 자기반응성 물질도 화기염금. 이게 내부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금수성 물질은 화기염금이 아니고 얘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얘가 훨씬 중요하죠. 무슨 염금? 물기염금.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운반용기 주의사항도 예전에는 좀 나왔었어요. 학계론에. 근데 요즘은 이거보다는 1류부터 6류까지 좀 특징,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왔죠. 그죠? 같이 또 보시면서 같이 정리를 한 번 더 합시다. 21번. 칼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스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얘 뭐예요? 수소죠, 수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칼륨이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애들은 주스했을 때 뭐가 나온다? 수소가 나온다, 수소. 맞죠? 뭐 알루미늄이나 뭐 금속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알루미늄이나 금속분. 네. 이런 애들 제가 그냥 같이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십시오. 됐죠? 그리고 수소화, 이런 애들. 수소화. 금속들, 이런 것도 다 수소 발생하죠. 맞나요? 뭐 수소와 리튬, 수소와 나트륨, 이런 애들. 그리고 트리메틸 알루미늄. 여기다 쓸까요?
그리고 트리에틸알루미늄. 이게 알킬알루미늄 종류죠. 맞습니까? 자, 요런 애들은 이제 뭐가 나온다? 메탄과 에탄이 나온다, 각각.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탄화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겠죠. 네. 해설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당연히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인화알루미늄이나 인화아연, 특히 인화칼슘 이게 잘 나오거든요. 이게 포스핀. 그죠? 포스핀 나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또는 뭐 인화알루미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화알루미늄. 금속의 인화물이라고 있잖아요. 가보면 삼류위험물에 가보면 금속의 인화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금속의 인화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인화아연이라던가 이런 애들. 그죠? 그리고 탄화칼슘. 탄화칼슘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세틸렌. 최근에 이 금속의 탄화물 시험지 잘 나왔거든요. 요거 잘 보십시오. 해설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게 나왔었지. 그죠? 요게 최근에 시험지가 잘 나왔습니다. 22번 다음 위험물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방금 제가 적어드렸지만 탄화칼슘은 물과 접촉 시 아세틸렌이 나오기 때문에 주수 절대 금지다. 맞죠? 마그네슘이나 황린, 황은 물로 소화할 수 없죠. 칼륨, 나트륨 등은 그죠? 자연 발화성 물질도 포함이 되고 오류 위험물은 충격 마찰로 인해 충분히 발화할 수 있죠. 내부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갔을 때 마그네슘 금지, 황린 얘는 가능하죠. 그죠? 황도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마그네슘은 뭐가 나온다?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요거? 2번이 정답이다. 2번이 틀린 복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갑시다. 자, 23번 요건 문제로 한번 봅시다. 우리 사료위험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요 24번도 마찬가지. 자, 특수인화물에는 우리가 ED가 있다 그랬어요. 이氧화탄소와 디에틸에틸. 그 밖에 기압에서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잘 정리를 하실 게 뭐냐면 이 인화점이 그냥 20도가 아니고 제가 조심하시라 그랬죠. 영하라고, 영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1번이 벌써 답으로 나온 거예요. 특수인화물에 대한 정의에 잘못된 게. 자, 삼석유류는 오케이. 동식물류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짠 걸로. 일석유류는 아휘. 21도 미만.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많이 나오는 게 일석유류, 이석, 삼석, 사석이 잘 나오죠. 얘는 아세톤이나 휘발유, 등유나 경유, 중유나 클래스오트류. 맞습니까? 사석유는 기어유나 실린더유. 얘네들의 인화점이 다 정해져 있는데 21도, 70도, 200도, 50도. 그죠? 동식물류는 동물식물로 짠 걸로 250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건 어차피 몇 번이다? 1번이다. 24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사료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특수인화물이란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인 거. 이것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또는이기 때문에. 여기가 보면 또는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되는 거거든요. 발화점이 100도 이하인 거나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이고 플러스 B점이 40도. 그죠? 됐습니다. 일석이류. 섭씨 21도 미만인 거. 삼석이류. 삼석이류가 200도죠. 200도.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알코올류는 탄소 원자수가 1개부터 몇 개까지? 3개까지. 하나부터 3개까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이게 정답이 몇 번이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다. 3번. 이런 것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다음 중 일석이류인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氧화탄소. 이거 특수가연물. 들기름, 동식물류, 기어유.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사석이류, 아세톤. 얘가 일석이류죠. 그죠? 다음. 네, 넘어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문제 자체가. 짧습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동식물류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식물류에서 가끔 이제 시험 문제로 제가 예상이 되는 게 요오드 값에 대한 건데, 또는 요오드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오드 값 같은 경우는 그냥 요오드의 수예요. 그러니까 요오드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는 그 그람 수를 우리가 요오드 값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건성류가 있고, 반건성류가 있고, 불건성류가 있다고. 그지? 자, 건성류는 몇 이상? 요오드 값이 130 이상. 얘는 100에서 130. 얘는 100.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들기름 같은 거 여기 들어가고요. 반건성류는 여기 이제 참기름 같은 거 들어가고, 불건성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뭐 쇠기름, 돼지기름 이런 것들 들어간다. 그래서 이 요오드 값이 큰 애일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불포화도가 커진다. 그리고 얘가 커진다. 얘. 그죠? 그래서 요오드가가 작을수록이 아니고 클수록이죠. 클수록.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1번이 잘못된 거죠. 1번이 잘못했다. 2, 3, 4번은 맞는 얘기다. 그리고 다음 28번 한번 볼까요? 사료위험물의 공통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사료위험물은 일단 인화되기 쉽습니다. 왜 인화되기 쉬워요? 인화점이 낮고 하한값이 되게 낮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리고 증기가 공기보다 무겁죠. 맞나요? 거기서 나오는 증기가. 그리고 이 증기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연성 혼합기 형성이 쉽고요. 잘 만들고, 또 이제 액체 비중은 물보다 가볍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이 비수용성이죠. 여기다 좀 적겠습니다. 그리고 정전기, 축적이 용이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잘못된 게 여기 가보면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공기보다 어떻다고요? 무겁다. 단 시아나수소는 제외. 시아나수소만 제외하고. 근데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아셨죠? 다음 29번. 이것도 마찬가지. 자, 찾아보십시오. 최소 점화 에너지가, 자 보세요. 옳은 거 찾으래요. 최소 에너지가 작은 애일수록, 조그만 에너지에도 불이 붙는 애일수록 위험하다. 그죠? 대부분 물보다 가볍죠. 기체는 무겁죠. 얘는 작을수록 발화할 수 있는 에너지니까 여기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 최소 발화 에너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정리만 잘 해주시면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0번. 사료 위험물의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비전도성 위험물질 취급. 자, 비전도성이라는 건 뭐가 통하지 않는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접지 정전기 제거.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화기 및 물기를 언금할 것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에 얘는 물기 언금은 따로 없어요. 화기 언금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물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거는. 통풍 원활, 누설 없도록 할 것. 자, 31번 보겠습니다. 사료 위험물의 소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가장 적당한 거예요. 포죠. 포질식이 제일 좋죠. 나머지 보세요. 적상주수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얇게 뿌리면. 근데 가장 적합한 건 포죠. 마른 모래는 웬만하면 유료화재에선 사용 안 하고요. 금속 화재용 분말? 이걸 왜 사용해 사료에?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좀 풀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위험물은 많이 정리를 해드렸을 거야. 점프책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가보면 요 32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32번부터 해서 또 뒤에 이제 위험물 마무리를 하고 저희 소화론. 그죠? 소화론도 문제가 막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화론으로 가서 한 번 더 또 이론 정리하면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